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652일 만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떠난 길이 길었던 만큼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여정도 길 겁니다. 정부가 오늘 그 여정의 첫 번째 지도와 이정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유흥시설을 빼고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백신 패스 대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을 증명하면 방역 패스를 적용해 일상의 공간을 더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준범 기자가 설명합니다.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됩니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기존의 방역 체계가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대개편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조각들을 조금씩 복원해 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영화관과 야구장에선 접종 완료자만 있는 경우 좌석을 띄우지 않고 앉아서 팝콘이나 음료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회복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는 아직 각종 제한들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영업시간 규제는 사라졌지만 유흥시설은 예외로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또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해당이 되는데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과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은 2주, 다른 곳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군도 장병들의 외출과 면회를 위험도를 평가해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1차 개편 기간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차 개편은 우선 4주 동안 시행되고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2차 개편으로 넘어갑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에선 인원 제한 없는 행사와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 말쯤 예정된 3차 개편에선 사적 모임 제한까지 없어집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확진자 증가를 각오한다는 말이고 정부는 하루 10,000명까지 예상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루 20,000명까지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에 대비해서 먹는 치료제를 이미 계약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 체계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 하루 확진자가 5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도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자 하루 확진자가 5천 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000명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만 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잘하면 한 2, 3천 명 이내에서도 올겨울을 마무리할 수 있고 역학조사를 잘 못하면 10,000명, 2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확진자 대부분은 외국의 사례처럼 무증상 경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고령층,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 대응의 하나로 내년 1분기부터는 먹는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MSD와 화이자, 로슈 등 3개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선구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의 의료 대응은 재택 치료가 기본입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70세 이상이거나 투석 환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의료 역량을 사망 위험이 큰 중증 환자에게 보다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다음 달까지 중증 병상 1,500개, 중등증 병상 15,000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반나절가량 소요되던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고 하루 53만 건 수준이던 PCR 검사량도 65만 건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수능이 끝날 때까지 3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1월 22일부터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도 여기에 맞춰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방역은 강화합니다. 이어서 정영훈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확진자가 발생한 2학년과 수능을 앞둔 3학년 전체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면서 1학년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등 단체 활동도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수학여행 같은 그런 학교에서 진행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서먹서먹한 것도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수능이 끝난 다음 달 22일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를 합니다. 온전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 일상 회복, 완전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그동안 제한했던 토론 수업과 동아리 활동 같은 소규모 체험 활동도 허용됩니다. 내년 3월 새학기부터는 학사 운영이 완전 정상화되고 축제나 숙박형 체험학습, 방과 후 학교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학내 밀집도가 상승해 감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0%에서 한 30% 정도 접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등교를 하더라도 그 수치가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학교 방역은 강화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확진자 비율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형 PCR 검체팀 운영이 확대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연말까지 7만 8천 명을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통해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마지막 주말, 공교롭게도 헬로윈 데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서울 이태원의 풍경은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금요일 밤인데 이태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상회복 사흘 전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마지막 금요일 밤 이곳 이태원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헬로윈데이도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에 외국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제 옆에는 지나가기만 하면 소독이 되는 방역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태원 상인들이 직접 설치한 겁니다. 일상회복이 반가우면서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건데요.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상권이 살아나길 많이 기대들 하고 계십니다. 당장 마스크 벗고 생활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각심 가지고 방역수칙 잘 지킨다면 문제없이 평소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진자 규모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24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되더라도 영업시간 해제는 1일 오전 5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일 0시부터 영업시간을 해제하면 헬로윈데이 여파로 집단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상 회복 중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또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 정부가 일상 회복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500명에서 4,000명 이상씩 나오면 비상계획에 대비한 상황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면 비상계획이 발동합니다. 이 경우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한 채 접종 증명서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하게 됩니다.
또 요양병원의 면회도 금지되고 재택치료 확대와 긴급병상 확보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상 회복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은 73.2%,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인 70%를 넘기면서 이제 일부 백신 접종 센터들이 하나 둘씩 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백신 접종의 숨은 영웅들을 임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료진이 팔을 걷어올린 접종 예약자들에게 백신 주사를 놓습니다. 오늘 예방접종을 받은 이는 모두 413명. 이 접종센터의 마지막 접종자들입니다. 마지막 접종을 마친 뒤 마침내 방역복을 벗은 간호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칩니다. 예방접종센터 현판이 떼어지고 백신을 올려두던 테이블도 옮겨집니다. 영하 70도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켜놨던 백신 냉동고의 전원도 꺼졌습니다. 지난 4월 급하게 구청 강당에 예방접종센터를 꾸린 지 212이틀 만입니다. 지난 7달 의사와 간호사, 안내요원까지 모두 62명이 힘을 합쳐 12만 5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씻어야 되니까 눈 뜨니까 아침 출근할 시간 돼가지고. 의료진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코로나라는 게 다 기분 나쁜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의사 면허를 가진 사회복무요원까지 투입됐습니다. 제 면허를 활용을 해서 보다 도움되는 일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던 엄마 간호사는 2살 배기 아들을 떼어놓고 다시 간호복을 입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제 제 손길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쉬고 있었거든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듣게 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사탕도 지어주신 분도 계세요. 감사하다 그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또 많이 위로가 됐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는 서울에만 42곳, 모두 325만여 명이 접종했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정부 목표인 70%를 훌쩍 넘겼고 백신 접종 예약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지역 접종센터는 내일까지 모두 문을 닫고 그동안 전력 투구했던 백신 접종은 원래대로 동네 병의원에 모두 넘기게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료진은 마지막까지도 방역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시험 스톱하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모임을 많이 가지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조심하시면.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